네, 안녕하세요. 방크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책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와, 여기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잊어선 안 될 우리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린 소설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 전 세계 13개국에 출간돼서 전 세계인이 함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마존 이달의 책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님의 영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 이 작은 땅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가 어떤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은 땅의 야수들 작가 김주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책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땅의 야수들, Beasts of a Little Land. 이 책은 1917년부터 1965년까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사랑, 우정, 충심, 신의 이런 감정들을 원동력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에요. 이 책에 담긴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을 결정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저희 에이전트 조리 칸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히 한국 독자들은 저자인 제가 의도한 그런 뜻을 바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땅을 지켜냈던 조상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바로 작은 땅의 야수들 맞다.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런 용맹스러운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또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땅을 5천 년 동안 같이 인간들과 나누어서 화목하게 살았던 그 수많은 동물들도 여기 깃들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독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다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야수들이라는 단어가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험한 말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이게 come tigri nella neve, 그러니까 like tiger in the snow, 눈 속의 호랑이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브라질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으로 como tigre na neve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한국 배경의 소설을 영미소설로 쓴 원동력, 이게 무엇인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소설을 쓰겠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전공은 미술사학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학대를 겪었는데 그것을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걸 저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그러면은 나는 편집자가 아니고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이 쓴 백인들의 이야기를 출판계에서 가장 우호하고 출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좋고 유망한 작가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로 소설을 쓰는 곳은 엄청난 모험이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저들이 너 같다고 너를 이제 거절했지만 그거를 당황해 하지 말고 더욱더 너의 자아에 자존감을 갖고 너의 개성을 살려라.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도 크게 와닿는 게, 그 상황에서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 겪어냈던 다양한 차별 속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겠다라는 결심이 대단한 용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도전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뛰는데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 그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선택하셨더라고요.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굴 한 번도 뵙지 못한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전설처럼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요. 이분이 1930년대, 40년대 때 샹하이에 가셨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불우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상해에 가시고 또 운전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시고 교육을 못 받으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족적인 테니스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상해에 있던 독립투사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 단련을 위해서 테니스를 즐겨 쳤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모들과 어머니한테서 들은 바로는 이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독립운동에 같이 참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의 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를 전해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이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그 테니스 치시는 모습 또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이런 모습도 있었나? 새로운 모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연구를 하시고 고증해서 넣으셨구나 해서 더 놀랐던 기억이 좀 나요.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독립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하시면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인물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정말 여러 명이죠. 그분들을 다 저한테 영감을 주고, 깊은 인상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은, 실제로 평안도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십니다. 왜냐면은 그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어, 이 책이 실제로 그 포스 출신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이 홍범도 장군도 포스 출신이라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직접 전투를 해가지고 독립을 얻어낸 것,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활약을 제가 직접 읽고 넣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른 강대국이 어, 정치적으로 풀어낸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 이런 것을 다 바쳐서 얻어낸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인터뷰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3.1 운동에 대해서 책의 분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걸 고수하셔서 3.1 운동 분량을 그대로 써내셨다라고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사실 제가 원고를 제 미국 출판사 편집자님께 드렸을 때 이 3.1 운동 부분이 너무 잔혹하다. 그리고 또 너무 길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런 거를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추리자. 이런 식으로 많이 됐고, 특히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좀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만은 예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고수를 해야지 된다. 왜냐면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만행도 사실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이거를 과장하거나 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실어야지 된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독립선언문을 제가 직접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판한 소설로서 독립선언문이 나온 것은 없고 또 3.1 운동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최초로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울었다. 한국계 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도 그렇고 세계 독자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독자분이신데요. I learned so much from the book.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urtesans or the Japanese occupancy of Korea. It was eye-opening. I just took a vacation to Japan to snowboard and to see sights, and I'd put them on a pedestal for excellence. I thought we, the USA, were the assholes in the war. I didn't know how poorly the Japanese government treated other Asian countries.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서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물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개개인의 인간성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이런 식민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고 알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미래에도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마찰이나 압력 같은 것을 받으면서도 이걸 고수한 게 정말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보는 또 세계인들이 보는 이 소설에 한국의 독립선언서가 들어가 있다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고 바로 이어서 대한독립 만세가 코리안 인디펜던스 만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만세라는 단어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째로 이것은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직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 단어를 잘 표현하는 것은 만세 그것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쓰긴 했지만 머릿속으로서는 한국어로 구상한 것이 많습니다. 만세도 그렇고 또 여러 인물들이 대화를 할 때도 그것을 한국어로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 그걸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국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독립운동, 이런 3.1운동, 여기에 쓰여져 있던 다양한 우리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제감정기는 1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일본과의 마찰 그리고 더 넓게는 지구촌에서는 식민시대가 아직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운동을 그렸을 때는 한편으로는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한국인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겪었고 또 우리의 이런 것을 그려내고 싶었지만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세계 독자들은 문학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지 됩니다. 이걸 거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전 세계 독자들이 이거를 이해한 것 같고요. 전 세계에 핍박받는 모든 독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지 된다. 이런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듣는데 책 구절 중에 이게 지금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용감한 거지라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그 메시지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지구의 시민이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또 우리 한국도 더욱더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책을 보게 될 우리 방크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향해 더 위대한 꿈을 꾸고 또 용감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예시로 작가로서 어떻게 세계를 향해 이 꿈을 전할 수 있는지를 작가님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크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쭈면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수익의 일부를 The Phoenix Fund라는 블라디보스톡의 본부를 갖고 있는 호랑이와 표범 보호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앞으로 1년이나 3년 안에 뭔가 일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우리 호랑이와 표범들을 돕고 싶으면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의 미래를 보고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목돈이 생겼으니까, 아, 이제 기증을 하고, 이제 많은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진짜로 자선이나 뭐 세계를 도우려는 일을 하려면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1년 만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정말로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체가 또 돕는 것이 표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사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르 표범입니다. 이 표범이 전 세계 빅캣,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로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여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멸종 위기에 처했었던 것들을 110여 마리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절망적이어도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갖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싶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도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데 100년 전 이 독립운동가가 그 일제의 폭압에 맞서서 싸웠던 모습을 보면 우리 지금 100년 뒤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100년 뒤에 우리의 또 미래 세대가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아, 멋있다. 우리 조상 최고다. 나도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꾸준히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